20년 넘게 트로트 외길 인생을 걸어왔는데요. 트로트는 옛 노래이고 어른들의 장르로 다들 알고 있는데요. 비주류로서 겪은 상처 같은 건 없었나요? 상처라기보다 주변에서 늘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고 친구들이 많이 놀렸어요. 노래방에 가면 친구들이 아이돌 노래와 힙합 발라드를 부를 때 저는 늘 트로트만 불렀거든요. 주변 분들의 반대가 많았는데 특히 엄마가 안 좋아하셨어요. 제 나이에 맞게 살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지금은 그때 반대하던 분들이 다 미안해하고 고마워요. 고집이 센 편인가요? 주변에서 한결같이 말리면 트로트를 포기할 법도 한데. 저는 원래 고집이 센 편이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을 다 따르고 대든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트로트가 너무 좋았어요. 이유도 없이요. 그냥 너무 좋아서 그만둘 수 없었어요. 트로트가 좋았던 이유가 뭐였나요? 그 이유를 찾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트로트가 가진 자유로움에 매료된 게 아닐까 하는. 트로트는 정형화된 틀이 없어요. 선배님들 영상을 보면 어제 영상과 오늘 영상의 노래 부르는 스타일이 천지 차이예요. 엔딩 처리도 그때그때 다 다르고요. 예를 들어 송대관 선생님의 네 박자만 봐도 마음 가는 대로 노래하고 율동해요. 정해진 스타일이 따로 없고 부르는 사람에 따라 그날의 마음에 따라 무한한 변주가 가능하다는 트로트의 열린 속성이 참 좋았어요. 쟁쟁한 현역들을 제치고 평범한 대학생이 최종 3위를 했는데요. 스스로 생각하는 이찬원 씨만의 경쟁력이 뭐라고 생각해요? 미스터 트롯에 출전하면서 이명웅 씨가 과연 나올까 궁금했어요. 예전부터 이명웅 씨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늘 행사 영상을 찾아봤고요. 이명웅 씨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100만 명에 가까운데 저는 300명대 일 때부터 구독했어요. 이명웅 씨가 나오면 강력한 우승 후보일 거라고 사전 인터뷰에서도 말했어요. 또 장민호 씨도 나올까 궁금했는데 두 분 다 나오셨더라고요. 영탁이 형 신성 씨, 영기 씨도 다 나왔어요. 제가 신동 출신이라 신동부였는데 알고 있던 트로트 신동들도 다 나왔죠. 어렵겠구나 싶었어요. 솔직히 저보다 노래 잘하고 인물 좋은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3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건 제가 20년 동안 트로트만 해온 면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딴 눈 팔지 않고 꾸준히 트로트만 바라보고 온 시간에 대해 기특하게 여기시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자부할 수 있어요. 트로트를 웬만한 현역 가수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요. 20여 년간 트로트를 해오고도 나는 트로트 천재가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트로트 천재가 뭘까요? 사실 20년간 트로트를 달고 살면 저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동원이가 진짜 트로트 천재예요. 5에서 6년밖에 안 됐는데 그 쟁쟁한 어른들을 뚫고 7명 안에 들었잖아요. 굉장한 연습벌레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진동부에 같이 출연한 양지원 씨 인터뷰 이후에 생긴 수식어예요. 제가 대기실에서 킬링 포인트인 진또배기와 얼쑤를 처음 버는 연습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연습이라기보다 그냥 좋아서 하는 건데 사람들 눈에는 연습으로 비치는 것 같아요. 선배님들의 영상을 찾아보면서 따라하고 분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재밌어서 하는 건데 다른 분들은 연습이자 노력으로 보시더라고요. 인생 무대를 꼽자면 어떤 무대인가요? 미스터 트롯 결승전에서 부른 18세 순이요. 마음을 비우고 진짜 편안하게 불렀어요. 준 결승까지는 다음 라운드에 올라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컸어요. 다음 무대에 또 서야 하는데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무대는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잖아요.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걸 다 보여드리자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했어요. 트로트는 어떤 장르인가요?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트로트란 한과 흥이 공존하면서도 한을 흥으로 승화시킨 장르라고 생각해요. 들여다보면 어떤 트로트 곡이든 양면성이 있거든요. 슬픈 노래인데 멜로디가 밝다든지 희망적인 노래인데 멜로디가 슬프다든지 아니면 한스럽고 슬픈 가사여도 결론은 극복해내겠다는 희망을 담는 식으로요. 이찬원 씨에게 트로트란 뭔가요?
평생 수뇌보를 바친 애인, 이제까지 한 번도 헤어진 적 없고 앞으로도 헤어질 리 없는 평생의 동반자이자 반려자 같은 존재예요. 저는 단 하루도 트로트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평생 트로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왔듯 앞으로도 제 영혼과 마음을 트로트와 함께하고 싶어요. 세월이 지나면 사랑의 속성이 변하잖아요. 트로트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바뀌던가요? 10대나 더 어릴 때는 너무 당연시되는 사랑이었어요. 그냥 좋았어요. 20대가 되고 미스터 트롯 무대 이후에는 그 이유를 찾게 되더라고요. 연세 지긋한 노부부가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누듯 그런 사랑이에요.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아픔을 나누고 치유해주는 존재 말이에요. 슬플 땐 트로트를 통해 치유받았고 기쁠 땐 트로트로 그 기쁨을 극대화했어요. 앞으로는 또 트로트에 대한 애정이 어떤 유형으로 변해갈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트로트는 제한적이었어요. 정통 트로트만 해왔죠. 앞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가 아니라 저를 사랑해주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진짜 춤을 못 추는데 댄스 트로트도 해보고 싶고 발라드 트로트도 해보고 싶고 또 아이돌 댄스에 트로트를 접목시켜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만약 미스터 트롯에 출전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겠죠. 졸업하면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할 테고요. 경제금융학 전공을 택한 이유가 궁금하네요. 원래 사회 과목을 좋아했어요. 수능 때도 사회탐구 영역은 만점 나왔어요. 모의고사 때도 사회 과목은 거의 만점이었고요. 국어와 외국어 영역 점수도 괜찮았는데 수리와 과학 과목은 점수가 잘 안 나왔어요. 문과에 특화돼 있는데 사회 과목을 택한 건 선생님들의 영향이 커요. 좋아하던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사회과 담당이었고 동아리 담당 선생님도 경제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렇다고 막 학문에 열의가 있거나 하진 않았어요. 부모님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버지의 끼를 물려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처음엔 제가 트로트 가수가 되는 걸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안 계실 때 몰래 연습했죠. 특히 KBS 가요 무대는 빼먹지 않고 보면서 이렇게도 따라 불러보고 저렇게도 따라 불러보고 했어요. 아버지는 왜 반대하셨나요? 제가 노래 부르는 걸 반대했다기보다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걸을까봐 반대하신 거예요. 아버지도 가수의 길을 준비했고 큰아버지는 배우의 길을 준비했는데 두 분 다 안 되셨거든요. 제가 아버지를 또 빼닮았어요. 외모, 성격, 식성, 노래 스타일과 취향, 심지어 좋아하는 트로트 선배도 똑같아요. 성장 환경도 비슷한데 군대 보직까지 같아요. 아버지도 저도 둘 다 인사행정병을 했어요. 그런데 24살부터 부자의 인생길이 달라졌네요. 네, 아버지가 대리만족이 어마어마하세요. 지금도 항상 노래 코치를 해주세요. 찬호나이 무대를 보니까 이렇게 부르면 안 되겠더라. 저 노래는 저렇게 부르는 게 낫겠다. 하시면서요. 인정받는 가수가 됐는데요. 여전히 아버지의 조언을 귀담아 드셔. 그럼요, 늘 아버지 말씀이 옳아요. 네, 그렇네요. 아빠 맞아요 해요. 한 번도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는 말은 물론 그런 생각도 해본 적 없어요. 미스터 트롯의 모든 경연곡을 아버지가 다 골라주셨죠. 18세 순위를 골라주실 땐 뭐라고 하시던가요? 제가 후보곡 몇 개를 가지고 여쭤봤어요. 들으시더니 찬원아 18세 순리를 해라. 그게 내 인생이잖아. 또 너는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니 이 노래로 희망과 흥을 주자고 하셨어요. 나훈아 선배님을 정말 존경하기도 하고 18세 순리의 순위가 저희 엄마를 연상케 해요.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는 넘치고도 남았어요. 아버지 말씀에 그렇게 순종적이었는데 어떻게 미스터 트롯에 출전하게 되었나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를 졸라서 스타킹도 나가고 전국 노래 자랑도 나가고 했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아버지가 가수는 절대 안 된다. 공부해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군 제대 후에도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 몰래 전국 노래 자랑에 나가서 최우 수상을 받았고 그 다음 미스트롯이 서망리에 끝났어요. 그걸 보면서 분명 미스터 트롯이 시즌 2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틈틈이 준비를 했어요. 역시 미스터 트롯이 열렸죠.
예선전 치를 때 무턱대고 서울로 올라와서 아버지에게 전화드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요. 여기에 안 나가면 죽을 것 같았어요. 난 출전도 못했는데 다른 누군가가 인기를 얻어서 트로트 무대에서는 모습을 보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았죠. 경연에서 하나하나 진출할 때마다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어머니도 좋아하시고요. 지난 4월 두 분이 운영하시던 막창집 문을 닫았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인 건가요? 두 분이 막창 가게만 20년 하셨어요. 다른 곳에서 13에서 14년간 하다가 옮겨서 계속해 오셨죠. 테이블 6개밖에 없는 10평짜리 작은 가게지만 저희 매 식구 먹고 살기엔 충분했어요. 저와 제 동생 대학 학자금까지도요. 미스터 트롯 이후에는 가게가 더 잘 됐어요. 대구에 코로나까지 뚫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매출이 8에서 15배나 올랐죠. 그런데 결국 저를 위해 저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부모님의 20년이 녹아있는 생계수단을 접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저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괜한 오해로 아들한테 피해가 가는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이 크셨어요. 제 의견을 물으시기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만두는 게 맞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겠다고 하면서요. 양가 감정이 들겠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하루도 닿지 않고 1년 365일 운영하셨거든요. 추석과 설날에도 가게 문을 열었어요. 게다가 두 분 다 아직 젊은데 일을 그만두시면 빨리 늙는다고들 하니까 걱정도 되고요. 그만두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아직까지는 잘 쉬고 계세요. 엊그제는 두 분이 통영에 다녀오셨더라고요. 얼마 전엔 경포대에도 다녀오고 가게 때문에 10년 넘게 가족여행 한 번 못 갔는데 귀한 시간이죠.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요? 방송 출연한 걸 보니 소녀 같으시던데. 엄마는 제 성격과 반대예요. 아주 점잖고 조용하고 술 한 방울 못하고 검소하세요. 그런 면에서 답답하기도 해요.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맏딸로 힘들게 자라셨거든요. 이제는 좀 친구들도 만나고 술도 한잔하고 갖고 싶은 거 사면서 엄마도 인생을 즐기시면 좋겠는데 10,000원짜리 티셔츠 하나도 편하게 못 사 입으세요. 가족밖에 모르는 분이죠. 세상에서 엄마를 가장 존경한다고 했는데요. 사실 엄마 같은 삶을 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봤어요. 내가 결혼해서 가족을 꾸리면 자식한테 저런 사랑을 줄 수 있을까 자신 없더라고요. 자식을 위해 무조건으로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찬원 씨의 한없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의 원천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부모님 사랑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두 분이 가게를 하면서도 사랑을 듬뿍 주셨거든요. 아버지가 일 마치고 돌아오면 새벽 4시쯤이었는데 그때 와서도 제 교복을 다려주셨어요. 또 칠첩팔첩 반찬으로 된 따뜻한 아침밥을 손수 차려주셨고요. 밥과 국은 기본이고 불고기나 잡채 같은 음식도 꼭 하나씩은 만들어주셨어요. 엄마도 요리를 잘하시지만 아빠가 더 잘하시거든요. 게다가 친가와 외가 사랑도 독차지했어요. 친가에서는 16에서 17년 만에 생긴 손주여서 사랑을 듬뿍 주셨고 외가에서는 첫 손주라서 첫정을 다 주셨어요. 손자가 저 하나고요. 나중에 외할머니 제사를 제가 모시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미래의 부인이 괜찮겠어요? 미래 부인이 싫어하면 제사는 더 생각해 볼게요.